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는 결국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외도는 다를 거야. 우리는 진짜 사랑이니까 오래 갈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 처음 외도를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처음엔 두근거리고 설레고 마치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게 진짜로 사랑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특별한 인연이야. 우리는 운명처럼 만난 거야. 끝까지 숨기고 지켜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외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 같아 보여도 아무리 둘이 뜨겁게 붙잡고 있어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외도의 시작 자체가 거짓과 비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랑이라면 당당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 서서 이게 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외도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춰야 하죠. 전화를 받을 때도, 메시지를 보낼 때도, 만남을 가질 때도 늘 불안해요. 혹시 들키지 않을까? 누가 보지 않을까? 배우자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무너지죠. 처음에는 달콤했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달콤함보다 불안과 죄책감이 더 크게 와요. 설레는 감정은 곧 사라지고요. 마음속에 남는 건 무거운 짐뿐이에요. 그리고 그 짐은 두 사람이 함께 버틸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외도는 현실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데이트할 땐 즐거워도 삶은 결국 현실이죠. 가정, 아이들, 경제, 미래 이런 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외도는 마치 불꽃놀이와 같아요. 밤하늘을 화려하게 잠깐 밝히지만 이내 꺼져버리고 남는 건 어둠과 연기뿐이에요.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외도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말씀이 꼭 경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도는 절대로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리고 상담해보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설렘보다 더 큰 두려움이 숨어있고 사랑보다 더 깊은 거짓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결국은 들키고 결국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도가 왜 오래갈 수 없는지, 어떤 과정으로 무너지는지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국 발각된다. 외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난 들키지 않을 거다. 핸드폰만 잘 숨기면, 시간만 잘 맞추면 배우자는 절대 모를 거다. 하지만 이건 환상에 불과해요.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증거를 지운다고 해도 결국 흔적은 남고 그 흔적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부라는 관계는 매일 함께 생활하는 사이입니다. 수년, 수십 년을 같이 지내면서 익숙해진 말투, 표정, 행동, 습관이 있어요. 근데 외도가 시작되면요, 이 패턴이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예전 같지 않은 미묘한 태도가 생기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외적이 잦아지고 전에는 무심했던 부분을 괜히 신경 쓰게 돼요. 배우자는 이런 걸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 달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감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제일 빨리 알아차리는 거는 당연히 배우자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낍니다. 흔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요. 그리고 휴대폰은 가장 큰 증거가 되겠죠. 문자, 카톡, 통화 기록, 사진, 심지어 삭제했다고 해도 클라우드나 백업에서 드러나죠.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우연한 지인의 목격. 설마 이걸로 걸릴 줄은 몰랐다라는 말은 외도자들이 상담 중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결국 증거가 드러나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더 위험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심하지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이 방심하시거든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잠깐 풀어놓는다든지, 약속 시간을 착각한다든지, 이 거짓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 작은 틈 하나가 배우자의 눈에 박히면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진실은 파헤쳐지게 됩니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그동안 지켜온 신뢰는 당연히 산산이 부서지고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존경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외도 상대와의 관계조차 그 순간 같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둘만이 세상이라고 믿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그 관계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되고 서로를 피하게 되고 결국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들킬 거야 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외도는 반드시 걸립니다. 드러나요. 그게 내 손에서든 내 말실수에서든 우연한 상황에서든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는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발각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들키는 순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는 오래갈 수 없어요.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이미 무너짐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불안은 반드시 따라온다. 외도를 시작하면 처음엔 달콤하고 설레는 기분이 앞섭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고 오래 묵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보여요.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불안입니다. 외도는 철저히 비밀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들킬까봐 늘 불안하죠. 누가 볼까? 누가 알까? 배우자가 눈치채지 않을까? 회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도 두 번, 세 번 쌓이면 그 긴장은 점점 커져서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휴대폰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그 휴대폰은 손에 쥡니다. 통화가 오면 괜히 목소리를 낮추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달려가요.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순간만큼은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하죠. 배우자가 혹시 볼까봐, 아이가 혹시라도 건드릴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길이 막히면 어쩌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어쩌나, 배우자가 우연히 지나가면 어쩌나.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행복보다는 초조함이 더 큽니다. 옆에 있는 상대방의 눈빛조차 온전히 즐길 수가 없죠. 즐기려고 모였지만 사실은 불안 속에서 벌벌 떨며 만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집니다. 초반에는 설레는 감정이 불안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렘은 줄어들고 불안만 남습니다. 전화벨 소리 하나에, 카톡 알림 하나에, 우연히 스쳐간 시선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은 계속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혹시 오늘 흔적 남기진 않았을까? 혹시 배우자가 의심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일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결국 외도는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생활로 변해가요. 처음엔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죽어갑니다. 늘 들킬까봐 불안한 삶, 늘 불편한 눈치를 보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외도의 실체예요. 이 불안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원하죠. 집에서 편히 쉬고 싶고 일상에서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외도는 그 반대예요. 이 편안함을 뺏어가고 안정감을 없애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지치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외도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은 언젠가 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예요. 셋째, 현실을 함께할 수 없다.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있으면 숨이 트이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 그렇게 느껴지니까 더 빠져들고 더 집착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설렘이 짧은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도는 늘 숨어서야 유지됩니다. 당당하게 밝은 대낮에 손을 잡고 걸을 수 없죠. 함께 여행을 가도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아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죠. 집 근처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고 지인들이 있을 법한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외곽, 늘 어두운 곳, 늘 숨어서만 만나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늘 숨어야 할까? 내 옆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할까? 처음엔 비밀스러움이 짜릿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짜릿함이 아니라 답답함과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을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진짜 삶의 무게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결국 둘은 공허해지죠.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없고 생활비를 같이 모을 수 없고 아이를 함께 키울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와는 집을 같이 꾸미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 먹고 명절이면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외도 상대와는 그 어떤 것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명절 같이 보낼 수 없습니다. 생일 대낮에 당당히 축하할 수 없습니다. 주말 대부분은 가족과 보내야 하니까 외도 상대는 혼자가 되죠. 시간이 흐르면 이런 차이가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가정이라는 현실을 다 끌어안고 사는데 이 사람은 내 삶의 일부조차 같이 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면 관계는 삽시간에 식어버리고 현타가 옵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외도 상대는 옆에 있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올 수 없죠. 밤에 아프면 달려올 수 없죠. 가족 행사에 함께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비밀스러운 틈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관계예요. 결국 힘든 순간에는 혼자 버텨야 되고 외도 상대는 그림자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현실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오래갑니다. 밥상의 옆에 함께 있고 돈을 함께 모으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나눌 수 있어야 오래갑니다. 외도는 그걸 절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오직 순간적인 달콤함만 주고 현실은 전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이 사람은 내 현실을 같이 살아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죠. 외도는 결국 현실을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넷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느껴요. 내가 배우자에게서 못 받은 따뜻함을 이 사람에게서 받는다.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 순간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같이 버티고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어 지는 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단순히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삶을 내주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외도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도 관계에서는 대부분 달콤한 말, 즐거운 순간만 존재해요. 힘들었지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이 제일 소중해. 이런 말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무게가 닥칠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해도 외도 상대는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죠. 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외도 상대가 같이 달려가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배우자와 가족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외도 상대는 절대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처음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외도는 현실을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담 없이 만나면 되잖아. 책임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 이 시간이 즐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사람은 결국 책임져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 삶을 같이 버텨줄 사람. 내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외도 상대는 그걸 해줄 수 없어요.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진짜 필요한 순간엔 옆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책임 없는 관계는 점점 서로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옆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집니다. 결국 외도 관계는 달콤한 말만 가득한 공허한 관계로 변해가요. 내가 너 옆에 있을게라고 말하지만 정작 힘들 때는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외도 상대입니다. 사람은 결국 진짜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책임져 주는 사람 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순간 외도는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되고 결국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외도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압박과 시선. 외도라는 건 두 사람의 비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용히 잘 만나면 아무도 모르겠지. 조심만 하면 끝까지 숨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세상은 좁고 결국 주변의 눈과 시선이 모든 걸 드러내버립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친구들 앞에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흔적 하나, 우연한 장면 하나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눈길은 금세 소문으로 번져갑니다. 가령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특정 사람과만 다닌다든지 퇴근 행성지가 늘 같다든지 지인은 별 생각 없이 보다가도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의문은 언젠가 반드시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혹시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돌고 돌고 돌아서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죠.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은 더 빨리 눈치챕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낯선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저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저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다. 이런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시선은 외도 관계를 점점 더 옥죄어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속으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어요. 직장 동료가 뒤에서 수근거리고 친척들이 모이면 애매한 농담이 오가고 지인들이 알 듯 모를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 순간부터는 외도 관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죠. 즐거움보다 부담이 커지고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압박은 가족이에요.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그 눈빛,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방울, 부모님의 기대 어린 시선, 이 모든 시선이 외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사회에 나가도 눈이 무겁고 숨을 곳이 사라지는 거죠. 외도는 결국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게 되어요. 사회 전체가 알고, 가족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버티지 못해요. 주변의 시선과 압박이 너무 커서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외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세상은 좁고 눈은 많습니다. 결국 주변의 압박과 시선이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섯째, 서로에 대한 실망. 외도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너무 특별해 보이죠. 이 사람은 내가 찾던 사람이야.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강하게 끌리고 빠져듭니다.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배우자에게서는 볼 수 없던 그 따뜻함, 세심함, 설레는 눈빛이 다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환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말투도 조심스럽고 태도도 부드럽고 단점은 감춥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면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죠. 짜증내는 모습,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 현실을 피하려는 모습, 이런 단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건 결국 착각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설렘은 곧 실망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외도는 비밀 관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실망이 찾아옵니다. 좋을 때는 웃지만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싸우고 풀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감정은 쌓이고 쌓이다가 더 큰 실망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바라는 게 잘못된 건가? 이 사람도 나를 진짜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죠. 처음엔 배우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나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실망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허무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망은 곧 갈등으로도 이어져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처음엔 안 그랬잖아.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처음에 달콤함은 사라지고 현실은 갈등과 실망뿐이에요. 결국 외도 관계는 이 실망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기댔던 게 다 무너지고 환상이 깨지고 남는 건 피로감과 후회뿐이에요. 그렇게 관계는 무너지고 말아요. 외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서로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특별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한 사람,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결국 남는 건 공허함. 외도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준다.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지쳐있던 마음, 반복되는 일상에서 답답했던 감정이 잠시 풀리는 것 같으니까요. 몰래 만나는 그 순간, 몰래 연락하는 그 떨림, 서로만 아는 비밀을 공유한다는 그 특별한 기분이 잠깐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잠깐 마시는 신기루 같은 물이에요.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마시고 나면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몸은 더 메말라갑니다. 외도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엔 새롭고 특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남는 건 허전한 뿐이에요. 만남이 이어질수록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일은, 내년은, 우리의 미래는 있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도 관계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집을 꾸밀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부모님께 당당히 인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가짜고 순간이고 비밀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길어질수록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행복했던 시간이 이제는 불안과 허무함으로 바뀌어요. 만나기 전에는 설레도 만나고 돌아서는 길은 늘 허전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자책이 따라옵니다. 이 관계를 내가 얻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그 공허함이 삶 전체를 잠식한다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외도 상대와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고 돌아와서 더 큰 공허함이 덮칩니다. 결국 인생의 어디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외도를 끝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남는 건 허무함 뿐이었다.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공허함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맞습니다. 외도는 처음에는 화려한 불꽃놀이 같지만 그 불꽃은 금방 꺼지고 남는 건 연기와 재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무너진 관계들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체험을 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미래를 그리고 계획하며 삶을 나누고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채워주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지만 외도는 절대로 그걸 줄 수 없습니다. 외도는 순간의 환상만 있을 뿐 끝에는 텅 빈 마음만 남깁니다. 그래서 외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특별히 보였던 그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허무하고 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결국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려요. 외도의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남는 건 공허함과 죄책감과 상처뿐.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외도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외도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안과 두려움, 실망과 공허함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무너짐입니다. 처음 외도를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다를 거야. 우리들은 진짜니까 갈 수 있어. 끝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야.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착각입니다. 외도를 한 사람 치고 끝까지 행복하게 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웃지만 끝까지 웃지만 끝에는 반드시 울게 됩니다. 외도는 발각되고 불안이 따라오고 현실은 함께할 수 없고 책임은 없고 주변의 시선에 무너지고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모든 외도의 공통된 결말이에요. 여러분, 외도의 끝은 결국 허무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얻는 게 도대체 뭐지? 나는 무엇을 잃었나? 이런 후회만 남아요. 가정은 깨져있고 배우자의 눈물을 씻을 수가 없고 아이들의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이 남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멈출 수 있어요. 발각되기 전,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지금 선택할 수 있을 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복은 시작이 돼요. 나중에 걸리고 나면 이런 선택 결단 못합니다. 모든 결과를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의 신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눈물이 필요하겠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아이들의 존경심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진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외도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지만 회복의 길은 나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혹시 선택의 기로에 계신가요? 잠깐의 달콤함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평생의 가치를 붙잡을 것인지 순간의 쾌락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관계와 사랑을 붙잡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끝은 언제나 허무하죠. 하지만 가정은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랑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지금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멈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 결단 하나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 진실이에요. 외도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후회가 아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 끝이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